가슴 아프고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던 소식이죠. 8살 된 초등학생을 유괴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소녀.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주에 일어난 일인데요.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 많은 분들이 지금도 가슴 아파하시면서 또 의아해 하실 겁니다. 이 10대 소녀가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17살 A양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2015년 이후 A양의 병원 진료 기록을 통해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인 조현병으로 일주일에 한 차례 정도 정신과 치료를 받은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A양은 범행 바로 전날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 받아오긴 했던 거예요. 치료 거부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A양의 어머니도 경찰 조사에서 A양이 우울증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증세가 심해져 조현병 판정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손님도 나갔다 이러니까 많이 어릴 때부터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 같아요. 경찰은 아파트 CCTV를 분석해 A양이 혼자 저지른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SBS 유성재입니다. 이 사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조현병 환자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조현병이 얼마나 심각한 질환인지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서울성모병원의 정신의학과 나혜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나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조현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이전에는 우리가 정신분열증이라고 알고 있던 그 병인데요. 우리가 현이 이렇게 고르지 못하다는 그런 게 조현증이거든요. 잘 고르게 현을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이 사고 자체가 조금 왜곡되어가는 만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어떤 질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만성적으로 지나면서 조금씩 어떤 체계화된 사고의 이상이 나타나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망상, 환청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저 두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 와해된 언어라는 표현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논리적인 언어가 조금 떨어진다는 이야기고요. 정서적 둔감이라는 것은 이게 만성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이렇게 좀 표정이 좀 어두워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동 상태가 감정이 조금 둔화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정서적인 둔감이라고 합니다. 예. 임광희 기자, 이번 사건 사실은 다시 한번 되살리는 것 자체가 좀 힘들고 좀 괴로운 일이기도 한데 그래도 이번 사건이 정확하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개요는 좀 알아야 저희가 좀 정확하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달 29일이었습니다. 며칠 전이죠. 그때 인천 동충동이라는 곳에 있는 한 공원 놀이터에서 앞서 리포트에 나왔던 문제의 17살 A양이라는 소년인데요. 10대 소년인데 거기에 있는데 8살짜리 여자아이가 다가와서는 엄마한테 연락해야 되는데 전화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핸드폰이 없다고. 그랬더니 이 애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아파트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파트로 데려가고 목 졸라서 살해하고 흉기로 훼손한 뒤에 시신을 아파트 옥상에 이렇게 유기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도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이 A양이 모두 단독 범행으로 이렇게 한 걸로 이렇게 지금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집에 있던 태블릿 PC의 그 줄로 이렇게 목을 졸랐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범행을 저지른 A양도 10대 학생의 나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A양이 과거에도 좀 이상한 행동을 했다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 A양의 중학교 동창들을 언론사에서 취재를 했는데 그 동창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양이나 햄스터 같은 것을 해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는 그 수업 시간에 해부학 책 같은 거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많았다는 그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중학교 때 학생들과 만약 충돌이 있게 되면 칼을
든 적도 있었다. 뭐 이런 주변 증언도 있어서 과연 이 피의자가 무슨 어떤 정신적인 배경에서 무슨 어떤 의도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 동기 같은 것들에 경찰의 좀 수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승원 평론가는 이 사건 처음에 언론에 보도된 거 보고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믿기지 않는 거죠.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발생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언론 보도를 봤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제 스스로 계속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을 가지고 지난해 그 강남역 이른바 묻지마 사건, 살인 사건을 떠올리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 지난해 5월에 발생했던 사건인데 당시 30대 중반의 남성이었죠. 근데 결국은 조현병으로 판정이 났는데 그때 왜 논란이 있었냐면은 이른바 여성 혐오가 아닌가. 그렇죠. 그 당시에 또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였죠.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가서 또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이제 사회적인 논란으로까지 이어졌었는데 결국 이제 조현병으로 결론이 났고 그리고 약물 치료 같은 걸 중단한 상태에서 일어난 범행이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발생한 사건도 조현병이냐, 뭐 사이코패스냐 여러 가지 병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일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조현병의 경우에는 이번처럼 뭐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데 좀 특이하다. 그래서 어떤 건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쨌든 그 당국에서 밝힌 거는 조현병으로 일단은 결론이 좀 내려진 그런 상태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조현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범죄를 저지른 A 양이 경찰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꿈인 줄 알았다. 그것도 조현병의 한 증상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걱정되는 것은 이 조현병이 이런 범죄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조금 여론이라든지 대중들이 잘못 오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만약에 위암이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폐렴에 걸렸다. 그래서 폐렴으로 죽었다고 하면 물론 위암 때문에 몸이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죽은 이유는 폐렴이잖아요. 이런 어떤 충동적인 혹은 어떤 계획적인 살인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이 물론 조현증에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조현증은 병이고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기질 같은 다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조현병의 아주 핵심 증상이 뭐냐면 만성적으로 사고가 와해되는 겁니다. 사고가 와해된다는 것은 조금씩 사고가 이렇게 좀 영향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런 체계화된 범죄를 한다는 증거는 없어요. 근데 이 학생의 경우에는 하필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조현병이 굉장히 이렇게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엔 위험한. 사실은 그게 통념이죠. 네.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고요. 물론 범죄에서 조현병이 범죄 행위가 높다라는 일부의 설은 있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은 다른 병에 비해서 조현병이 범죄 행위가 높다는 것이고요. 조현병 자체가 이렇게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거나 사실 그런 병이 아니거든요. 예, 나 박사님 설명은 저희가 이해가 잘 되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어린 시절부터 다른 아이들은 잘 하지 않는 뭐 고양이를 해보했다든가 햄스터를 해보했다든가 이런 어떤 그 행동들이 뭐 조현병의 징후라고 볼 수는 있는 건가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다가 심해져서 조현병이 됐다고 했는데 조현증과 우울증은 완전히 다른 병이거든요. 완전히 다른 병이고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감정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들이 어떤 흑백 화면으로 변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고 조현증은 보고 있는데 네모가 찌그러져 보인다든지 이런 사고의 와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병인데 진단이 확립됐다고 보기도 사실 아직까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나 교수님께서 조현병 환자라고 해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인과관계로 보는 시각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은 우리 주변에도 또 뭐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조현병을 앓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걱정은 하게 될 거예요. 혹시라도 이거 혹시 병원에 입원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조현병 환자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대략 몇 명 정도나 있습니까? 조현병은 인종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인구의 1%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구의 1%요? 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이니까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 50명씩 있었을 때는 두 반 중에 1명은 조현증이 있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 이게 사실은 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는 우리 주위에 좀 많이
있다고 볼 수도 우리나라 있습니다. 인구가 5천만 명 정도라고 하니까 그러면 한 50만 명 정도로 그렇죠. 추산이 그 정도 되는 거네요. 사실 추산이 됩니다. 예. 네. 그럼 조현병 환자들은 대개 입원 치료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집에서 뭐 통원 치료를 받는 이 A양처럼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까? 입원 치료는 사실은 모든 정신과적 질병은 그렇지만 다른 병처럼 급성기에 진단을 하거나 상태가 아주 안 좋아졌을 때만 입원을 하고요. 사실은 통원 치료로 약물로 치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다만 우리가 입원이 필요한 것은 처음에 진단적인 불확실성이 있을 때나 굉장히 행동이 조절되지 않았을 때, 다른 질병이 겹쳤을 때에만 입원을 하고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조금 만성질환자들이 무서운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수감을 할 만큼 위험한 병은 전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조현병 설명하면서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망상, 환청. 네. 그 다음에 뭐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인데 이 앞에 환청과 망상이라고 하는 이 증상 때문에 조현병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런 끔찍한 범죄라든지 아니면 다른 범죄 행위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할 가능성은 보통 일반인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볼 수는 있나요? 아니면 그것도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속으로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할 수 있잖아요. 미워한다고 바로 죽이거나 어떤 범죄 행위를 하지 않죠. 그렇죠. 조현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청이 들린다고 바로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 망상이 있다고 실행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어떤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이번 경우처럼 이렇게 조금 계획적으로 하기에는 다소 조현병 환자를 조금 너무 일반적이지 않게 몰아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A양의 경우를 보면은 나이가 어리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증세가 좀 보여서 우울증을 앓다가 조현병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조현병 환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이렇게 젊은 어린 환자들도 있습니까 많이? 사실은 조현병이 남녀가 비율은 같지만 남자는 한 15에서 25세 정도 젊은 나이 군대 전후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여자는 사실은 30대 전후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대 여성인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아주 흔하지 않은 케이스죠. 그래서 제가 아까 진단 자체가 확실하지 않다고 얘기를 드린 것이 10대 조현병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다른 기분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겹쳐 있을 수 있어서 진단이 5, 6년 후에도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현병이라고 확진하고 조현병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이 케이스는 굉장히 좀 위험한 해석 그럼 같습니다. 10대 여학생 또 30대 보통 많이 발생하는 30대 여성 네. 그럼 어떤 특징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병에 대한 특징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른 발생을 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살면서 병을 앓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와해가 된다든지 증상이 악화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조현병도 초기에 잘 파악을 해내면은 완치가 가능한 질환인가요? 사실은 완치가 조금 어려운데요. 하지만 우리가 고혈압도 완치는 안 됩니다. 하지만 고혈압 평생이 뭐 약을 먹어야 된다고 먹으면은 하죠? 굉장히 예. 조절할 수 있죠. 조현병도 약을 먹으면 절대로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네. 약을 그러면은 거의 평생 조현병 판정을 받으면은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 사실 조현병이 생기는 이유가 다양하지만 뇌 자체가 만성적으로 조금씩 사고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평생 동안 약을 먹어서 사고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은 어떤 우리가 예방을 해야겠지만 완전히 우리가 병이 없는 상태로 되돌린다?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 사건 때문에 지금 나 교수님은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모든 조현병 환자들을 이런 어떤 문제의식,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에는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치료 잘 받고 약물 복용 잘하면은 적어도 이상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 이번 사건 때문에 조현병 환자를 가족으로 두고 있는 그 다른 가족들의 걱정이 아마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주변에서 저 집에 조현병 환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 사건을 떠올리면서 또 이렇게 접촉을 안 한다든가 이런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 학생을 직접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조현병 자체보다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공감이 굉장히 적고 이렇게 조금 어떤 굉장히 잔인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어떤 감정적, 정서적인 배경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들, 이런 접근을 해야 되지 조현병 때문에 이 범죄를 저질렀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조현병 환자들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굉장히 위축됩니다.
아까 감정의 둔마라는 것이 굉장히 아무것도 하기 싫고 밖에 나오기 귀찮아하고 그래서 사실은 증상이 반대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이나 대중들도 조금 조심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 조현병 이야기를 지금 나 교수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조현병 환자를 곧 잠재적 범죄자라고 봐서는 절대 안 된다. 조현병 환자라서 이런 범죄를 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이런 범죄를 할 만한 다른 정서적 동기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해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조현병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SBS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조윤성 씨가 나왔던 드라마 생각이 납니다. 괜찮아 사랑이야 라고 하는 그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이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다들? 저는 계속 봤는데. 나 교수님 보셨어요? 네, 당연히, 예. 조인성 씨가 잘생겼으니까. 예. 저 장면이 아마 조인성 씨가 또 다른 자아를 보는 거죠, 저게? 네. 저 드라마 보면서 조현병을 잘 설명했다고 그때 느끼셨어요? 어떠셨어요? 증상 자체는 굉장히 잘 기술이 되어 있었는데요. 근데 조현병 환자가 저렇게 뭐 우리가 이중 인격이라고 하는 것처럼 자아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예민한 얘기지만 조현병 환자는 사실 만성적으로 아까 감정이 조금씩 둔화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조인성 씨처럼 저렇게 반짝 웃는 모습은 조금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웃는 모습을 찾아보긴 어렵다. 네, 웃어도 조금 감정이 많이 둔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큰 사고의 틀은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조금씩 사람이 이렇게 조금 좀 어둡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오히려 사회적으로 조금 배려를 해줘야 될 부분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감기가 있듯이 마음에도 감기가 있다 이렇게 봐야지 저거를 정말 아주 나쁜 병이다 불치병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상당히 우리 사회에 심어준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병이 조현병뿐만 아니라 다른 병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병들도 마음의 감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변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줘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던 드라마였어요. 네, 사실 조현병은 감기처럼 일시적인 병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고혈압처럼 평생 조절을 해야 되는 질환이긴 한데요. 여튼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는 조금 다른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바로 그 말씀을 오늘 나 교수님이 저희가 모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 교수님께서 오늘 말씀 잘해 주셨고요.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봐서는 안 된다. 조현병은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다. 평생 약물을 복용하고 잘하면은 이상 행동은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오늘 나 교수님께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나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